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8시 47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지금 신저가 갱신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올랐던 49,300원이라는 가격 언저리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악재에 부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시 나왔던 부분 두 가지의 사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알 거는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전개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이렇게 해보시죠. 뭐랄까요? 제가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릴 거예요. 자, 동행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연일 신저가를 이어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488에서 317 빠진 거와 지금 현재의 394에서 538까지 빠진 게 이게 비교의 사실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럼 또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서 올랐던 이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달라진 사실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오늘 전자공시 나왔던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자,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인캠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왔죠. 첫 번째,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임원 주주 특정 상황 보고서. 지금 임원들이 지금 뭐냐면 주식을 매수했어요. 근데 오정강 씨도 매수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정강 씨가 매수했던 날짜들을 보게 되면 5월 20일에 이분이 매수했던 날짜를 보게 되면요. 항상 이 부분을 깰 때쯤 되게 되면 지분을 매수했어요. 세부 내용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5월 20일. 항상 이 부분을 깨고 싶지 않았던 의도죠. 그리고 요 부분이었을 겁니다. 4월 9일자, 4월 8일자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전환사채 매도 결정이라고 내보내면서 상지건설을 뛰어오르게 하고, 그죠? 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7일자의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 자, 지분 매입한 거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정강 씨도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릴 것이다라고 했었죠. 결국은 올렸던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F1 투자자들, 즉 재무적으로 들어왔던 돈 빌려줬던 그들, 2023년 6월 2일자에 들어왔던 그들을 68,048에 들어왔던 애들이니까 좋게 먹고 나가길 바란다라고 해서 주가를 띄어 올린 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략이 유효했죠.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만 한번 올랐다가 주가는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하루에가 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께 손절매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타법인 주식 투자 결정 그리고 이 오정강 씨의 오늘 지분 매입 행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은 지분을 매입한 건 맞다요. 장외에서 매수했습니다. 얼마에? 83,409원에. 왜 장내에서 매수하나고요? 근데 지금 이 오정강 씨는 돈이 있어요. 어떠한 돈이 있죠? 바로 이니텍이라는 회사를 지금 매각했죠. 그 자금을 지금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듀오캠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장기명 씨가 대표로 있죠. 반도체 제조 테스트용 장비 회사인데 이 취득 목적은 2차전지 밸류체인 역량 확장 및 강화를 위해서다. 취득 예정일은 7월 1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냐면 주가를 단발적으로는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 주주 달리기에 들어간다는 건데 내용의 주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자, 인수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계약금 형태 7월 2일자의 계약금을 15억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중도금은 최대주 대여금 얼마죠? 220억, 대략 230억 정도를 이 회사에 빌려줬다는 거예요. 공시상에 이런 사실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빌려준 거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상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잔금은 이때 지급하겠다. 자, 이거 어떤 겁니까? 이니텍을 매도하자마자 3개월짜리 잘 보세요. 이니텍이라는 회사를 결국은 어떤 거죠? 인수하고요. 나중에 공시상 나왔죠. 그리고 3개월 있다가 지금 팔죠. 팔았어요. 그리고 상지건설을 전환사채 정확히
5월 22일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끌어올리고 팔아요. 그러면 이 현금 보유한 거를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보금 틀어막는 거에 지분을 매입하고 있고요. 왜? 담보 비율을 틀어막기 위해서 3번 정도를 했으니까. 전자공시상에서도 담보금 미달 때문에 주식수를 채워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를 왜 지금 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뭐죠? 돈을 상환했죠. 오늘 돈을 상환했어요. 전자공시상에 또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이게 재밌는 건데 지금 이니텍 매각한 자금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기업을 또 인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안 좋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찍기 싫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요. 지금 6월 18일 오늘 나온 거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 총 3건의 심장마비 공시가 나온 거라고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하나를 뭐죠? 기한의 도래 또는 담보비주율 기한이익 상실 시까지라고 하지만 결국 뭐래요? 추가담보 대출금 아트라스 8천의 대출금 상환으로 인한 담보대출 계약 종결했다. 어제 날짜로 뭘 했다는 거죠? 현금 상환을 하나 하고 지금 담보 비율을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죠? 이니텍 매각하고 아트라스 8천을 통해서 담보 비율을 틀어막고 지금 이니텍 매각 자금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기업을 330억 인수하고 남몰래 270억을 공시사항에도 없었던 내용을 돈 빌려줬는데 270억, 230억인가요? 요거는 내가 빌려준 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100억 더 줄 테니까 내가 그 회사 갖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제 그 다음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한번 볼게요. 지금 업종지수 차트를 봤을 때 자, 볼게요. 시장은 지금 얼마만큼 올라 있습니까? 똑같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대략적으로 4월 9일자에 같은 여기서 모두가 시장 빠져서 빠졌다. 근데 올랐다. 하루 내리다. 결국은 하루에가 지죠.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근데 왜 혼재만 이러죠? 자,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볼 텐데 최근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영상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14회차의 전환사채에 아주 센 놈인 원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뀌었죠. 지금 앱트루노 사이런스라는 기업으로 사명을 바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죠? 요렇게 NKM처럼 끌어올리고 이렇게 바뀌었죠. 작전주예요, 작전주. 작전주는 작전주라고 해야죠. 왜? 모든 유튜버들이 위로만 간다고 찍으니까 문제 아닐까요?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자료를 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엔캠부터 시작해서 뭐 다음 주는 뻔하다. 오전 강의 지분 매입. 이거는 뻔한 시나리오다 말씀드렸고요. 여기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하루해가 지난다. 등산만 하다 끝날 겁니다. 라고 해서 엔캠을 가지고 노는 그들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2025년 6월 9일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를 보시게 되면 65,300원의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뭐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같이 볼게요. 시장에 뭐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APR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 너무 좋지 않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때려맞고 오를 만하면 때려맞고 왜 이러냐. 자, 보도록 할게요. 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은 주식타자 안 교수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단발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주긴 할 건데 오늘 100% 조정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들은 산 증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 엔캠을 움직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세력과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세력 이들의
머리 위에서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머리통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네, 세력들의 머리통을 알아야 된다는, 머리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빠질만 하면 매수 들어오고. 누가요? 오정환 씨가. 주가를 상방으로 보낼 일은 없다.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볼까요? 지금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상방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10만 원을 갈 수 있을까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번 말씀드린데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정말 싫은데 왜 그런 식으로 영상을 시작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깔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모두 기타 유튜버들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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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뭐가 간다는 거죠? 계좌. 뭐가 간다는 겁니까? 계좌가 그냥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엔 저는 진짜 매번 이 엔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2차전지 밸류체인, 사모펀드의 전환사채를 매겨주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오정강이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블럭딜.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뭘 어떠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때였죠. 14회차의 전환사채의 특수관계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전환사채 가격을 지켜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신호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놀 것이라고 했어요. 작전주, 상지건설. 실제로 가지고 놀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영상 보고 최종적인 시나리오 하나 여러분께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6개월 전에 2024년 12월 9일자였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엔캠 센 놈이라고 해서 적어봤어요. 그쵸? 자, 이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가만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12월 9일자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쩐주들 아주 자, 고약한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6개월 전의 영상이었어요. 12월 9일 다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환사채. 자, 2024년 12월 9일. 이때 여러분들이 엔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손실일까요? 수익일 겁니다. 수익일 겁니다. 왜 그랬죠? 제가 지금 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뭐라고 했어요? 12월 달부터. 오히려 얘를 사는 게 낫다. 그죠? 여러 가지 종목들, 날아가는 종목들 다 제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볼게요. 이때 전환사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KB증권에서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특수관계인 중에 이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만 들으면서 하시면 안 된다고. 자, 증권회사 외에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 한국채권투자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적은 수량 받아갔던 사람이 아니야. 잘 봐. 자,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봐야 되는데 누구냐면 자, 네이버에 한국채권투자자문이라고 한번 딱 쳐볼게요. 운용으로 뜨죠. 그죠? 자, 그러면 채권투자 다시 한번 더 검색을 해보게 되면 자 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봐. 엔투텍은 대박 아니면 쪽박 모더나.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인물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잘 봐요. S맥의 조경수과 초록컴 캠퍼니의 원형식. 한국 채권 투자 자문의 엔투텍의 CB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운용 자금이 1조 원이 넘는 나와 있죠. 쭉 내봅시다. 코스닥의 큰손 구속 심사 나왔어요. 큰손 원형식 이번에 최근에 루보의 투자 2015년부터 이들의 상관고를 가만히 보게 되면 GN1 에너지, 지금 지오리드 에너지죠. 자, 지금 필룩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가만히 볼게요. 이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상당히 머리 아픈 구조가 된다고. 자, 받아가고 급락시키고 반등 주고 지금 이런 그림이야.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엔캠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잘 봅시다. 물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목재, 분리막, 전액 좋아요. 전액 지금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원동력은 뭐죠? 전액에 대한 중요성도 맞지만 결국 뭐예요? 사채 물량들에 대한 부분이 힘을 쓰면서 끌어올렸고 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버잉시 때문에 빠진 거지.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전자공시의 사항에 이들이 들어오면서 요 부분을 분명 끌어올리는 주체로 사용했었고 돈 얼마 안 들었어. 자,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투자했다 코스닥이 폭락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맞아요.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날짜를 봐야 된다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28일 날 공시랑 나온 게 실제로 27일 날 청약이 완료됐죠. 그럼 한 달을 러프하게 잡으면 그 다음에 조정 나올 수 있는 건 언제야? 12월 27일? 좋아. 한 27일, 28일 사이라고 치자. 29일 날 뭐가 돼? 뭐죠? 전환사채 상장되지. 권리 공매도가 이루어진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볼까? 이틀 전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들은 뭘 할 수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를 펌핑 시킬까? 그건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반등은 주겠지. 근데 이 일정 맞춰서 전환가액을 14만 원에 지금 실제로 받아갔죠. 누가? KB증권이. 근데 봐봐. 얘를 봐. 누구한테 넘겨? 원형식이 기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그러면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 11만 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이 가격이 마지노선인 이 부분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전환 청구하고 주가를 이때 끌어내린 상태에서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급등을 시킬 수 있겠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14만 원에 맞아갔어. 14만 원에 받아갔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들이 수익 내면서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요 부분은 누가 참견한 거라고 봐. 원형식.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자, 됐나요? 영상 좀 길게 보여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여기서 14일차의 전환사채 그들의 주가를 끌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단기 반등, 단기 반등, 단기 반등, 단기 반등. 이 폭만 먹으면서 주가를 급락시킨다. 앱트루너스에서 이름도 바꿨어요. 원형식. 됐나요? 자, 우리 이성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 손절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매도해라? 그러나 여러분들 기타 다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도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한번 추정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2차 전지 거의 대부분 누구누구 떨어지는 칼을 사라, 전문가 무조건 몰빵 쳐라, 무조건 간다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엔캠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잼백스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정말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들었어요. 왜 얘를 때리고 나서 얘를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보다 얘를 잡아놓게 하는 걸까요? 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엽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세미나의 주제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장이 정말 안 좋았을 때 제가 이게 2025년 4월 6일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지금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이번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라는 뜻인데, 4월 6일자 시장 안 좋았을 때 얘는 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주가와 두산미트 주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하락 구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 빠질 때 아니냐. 그때 제가 했을 때 뭐였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빠진다. 그러나 튀어오르는 탄성의 속도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고요. 이때 당시에 22,850원에 위치했던 두산미트였습니다. 시장이 급락 나왔고요. 공매도 재개되었고요. 뉴스케일 봐서 관련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잡아요. 이때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이때 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버티고 가져가야 되고 엔캠은 팔라고 했을까? 향방 지금 수익률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해소됐는데 못 올라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분명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일정, SMR 관련된 부분의 일정이나 원전 관련된 일정은 일단 전자공시를 통해서 5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이벤트는 뭐냐?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바로 LNG 관련된 터빈 이슈, 복합발전소 이슈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다음 주에 주가는 급락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이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뉴스캘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하여 두산랜드빌리티의 주가도 이렇게 20%까지 급락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SMR 관련된 주기기, 다루는 업체, 유관성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이제 두산랜드빌리티의 주가는 맞아요. LNG, 가스 복합 발전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매도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타이밍 잡아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까? 또는 버티기 들어가야 됩니까? 버티기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버티기 들어가야 될 종목은 버티기 들어가자 합니다. 근데 가스터빈으로 움직인다. 지금 제가 이때 했던 말 있었을 텐데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뭔가 영상이 매끄럽지 않네요. 그래도 볼게요. 이때 또 11분 59초에 꼭 사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되는 수량입니다. 공매도는요. 공매도를 사용했으면 주식으로 되갚아서 돌려줘야 되는 게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대차 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꼬르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의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터빈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어떠한 걸 하나 가져올 이렇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4월 6일자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엔캠은 제가 여러분들 판단하시되 그냥 팔 수 있다고 한다면, 적은 손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장 급락 나올 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산레비티 현재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에서 3배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가면 평가액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팔아요? 20% 오르면 근데요, 이 엔캠의 장점이 있어요. 정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올라도 평가 금액의 변화가 없고요. 급락을 해도 평가 금액의 변화가 없어요. 계좌를 안 열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버리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계좌를 계속 열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제가 제시해드렸던 APR, 성광밴드, 뭐 잡주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기술, JNC에너지, BHI,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통해서 가스터빈으로 움직입니다. 원전은요, 잡아요. 에너빌리티 움직일 때 가스터빈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게 되면 GNC에너지, 그죠? BHI. 이런 애들이 신고가 놀이를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전, 체코 원전 거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를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차피 갈 주가지만, 그죠? 수익률을 파생시키면서 가는 거예요. 에너빌리티 주가가 3배만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몇 배 수익을 냈죠? 8배, 9배 수익 냅니다. 왜? 기타 파생.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킴을 보유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하나의 기업을 인수활동을 통해서 뭐죠?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켰죠. 그죠? 자, 한번 이걸 알고 싶으세요? 근데 꼭. 자, 하락이에요. 담보금을 틀어 막았어요.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저는 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없이 떨어질 수도 있어. 아예 49,000원, 5만 원까지 이걸 깰 수도 있어. 그러면 아니 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를 이야기해달라는 건데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이제는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에 여유가 생겼거든. 이해되셨나요? 자, 24분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진심일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5월
8일에 받았던 파악했던 이니텍 이후의 지분 투자 종목. 지금 비상장 기업 말고 다른 기업을 인수합니다. 요거 여러분들께 첨부 하나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문자를 통해서도 4월 9일자에 엔캠 파실 수 있다고 하는 파시고 분명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가스터빈, 원전이 아닌 가스터빈으로 1차적으로 봐라. BHI, GNC 에너지 같이 우리가 매수 한번 해보시게 되면 큰 수익 날 거다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한 요만큼 오를 수 있는 종목도 하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부분이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너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언제 여러분께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돈을 달라고 하는 유튜버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겠다는 뜻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 누르시고요. 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 채널 만들어서 오를 수 있는 종목, 하락할 수 있는 종목, 아닌 종목은 아니다. 긴 종목은 기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썸네일 저 위에 거 지금 와이프가 만들어준 건데 잘 만들었네요. 010-8345-3409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엔캠 평단 지금 얼마나 힘든지 수량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 보유 여부, 현금 보유 여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타짜 안교수였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엔캠에 대한 부분에서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5만 원을 깨버릴 수 있어. 담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지노선이 더 낮아졌으니까. 자, 이제 또 오르기 시작하면은 또 쌍용 나오겠죠? 010-8345-3409입니다. 엔캠 평단가 수량, 기타, 현금 보유를 남겨주셔야 어떤 해법이라든 드릴 거 아닙니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움직일 수 있는 대형주 하나 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들어오시고요. 공부하는 채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엔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상지건설 다 먹고 전환사채 공시하고 이거 아닌 건 아니다. 근데 우리 기술 이런 것도 2,400원 잡주지만 털리지 않아야 될 땐 털리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급등 나왔지만 얘들을 장난치는 것이다. 그죠? 오전강 추매 이후로 하루 이틀은 분명 반등 준다. 5월 21일 날. 정확히 말씀드리고 상지건설 시나리오 상지건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무게중심 잡아주고 있죠.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엔캠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최근에 짜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6월 18일부로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6월 18일 수요일 오늘이죠. 새벽에 자 D&D 파마텍 올려주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산일전기, 두산 아니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만 이렇게 뒤로 가려고 하세요. 예? 보세요. 응?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숨기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뒤로 보여드린 거죠. 수익률 많이 난 거, 평가 금액이 많이 난 거. 순으로 쭉쭉 내리면서 다 이거. 아닌가요? 6월 5일자에서도. 이때는 50%였어요. D&D 파마텍이. 자, 평단가 보여드릴까요? 평단가. 51,200원이었어요. 근데 성광밴드, 산일전기. 근데 지금 평가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51,200원인데 163% 나와 있잖아. 이게 바로 투자라는 겁니다. 예? 바뀔 수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타짜 안교수였고요. 엔캠 평단가 수량 보유 여부 얼마나 손실률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적어서 보내주세요. 됐죠? 010-834-3409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세요.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붙들고 있을 단계는 아닌데 손실이 80% 70%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매도하라고 합니까? 기타 다른 종목 보유하거나 혹시나 현금 보유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분 한 분 힘내시고요. 이제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릴 거니까 라이브 꼭 들어오시고요. 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